안녕하세요. 7월 1일 월요일 비슬라 FM 진행을 맡은 모조초입니다. 제가 오늘은 모조초이 초대석으로 그 새 앨범 카파 디스코 웍스라는 앨범으로 지금 새롭게 도약을 시작하는 셀렉스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셀렉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셀렉스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일단 그 전에는 캐비넷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고, 근래에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조금 더 다채로운 그 음악 활동을 보여주실 예정이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서 뭐 왜 이름을 바꾸게 되었나, 아니면 최근에 나온 앨범이 어떤 음악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앨범이 나온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한 달 뭐 원래 이제 좀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앨범 이 방송을 원래 지금 조금 미리 좀 이렇게 약속을 잡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근래 경황이 없다 보니까 급하게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게 됐고요. 앨범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 앨범 여러분들이랑 같이 듣고 싶어서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곡으로 셀렉스님 카파 디스코 웍스에 있는 앨범 첫 곡이고요. 아쿠아리어스라는 곡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셀렉스님 마저 인사하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트랙 아쿠아리어스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송 다시 지금 들어오시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셀렉스 님이시고요. 새 앨범 카파 디스코 웍스라는 앨범으로 지금 새롭게 활동을 지금 시작하게 돼서, 제가 꼭 여러분들께 이 셀렉스님 음악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제가 진짜 급하게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이 앨범을 통해서 셀렉스님이 어떤 이 생각으로 이런 멋진 트랙들을 작업을 했는지 꼭 이제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아쿠아리어스라는 첫 번째 트랙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간략한 그 앨범 소개글을 보다 보니까 카파 디스코 웍스, 일단은 이름도 카파 디스코 웍스, 이게 뭐지 싶었는데 간략하게 또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스페인 어디서 마요르카 그쪽 네. 섬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앨범 이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마요르카 여행을 가기 전에 일단 독일 여행을 갔다가 마요르카에 들렀던 건데, 일단 그보다도 전에 제가 그 NTS 라디오를 들으면서 패트릭 카울리를 알게 됐는데, 네. 패트릭 카울리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 하이 에너지 음악으로 유명한 프로듀서인데, 네. 실베스터랑 조지 오모르더 이런 아티스트들과 같이 투어를 했던 이탈로 디스코 거장들이랑 투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음악을 어쩌다 듣게 됐는데 너무 실험적이면서 너무 사운드가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어떤 음악보다 더 선명하고 더 멀리 뻗을 수 있고 더 우주를 묘사하는 것에 탁월한 그런 음악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환장을 해가지고 몇 달 내내 들었어요. 충격을 받으셨구나. 제가 정말 수만 가지 음악을 다 들어봤지만, 제가 뭐 심지어 고등학교 때 들었던 1테라의 음악들보다 더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음반들이었는데, 뭐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마요르카에 갔다가 거기서 되게 뭐가 궁금했냐면은 이비자에는 뭐가 있길래, 이비자 옆이잖아요 마요르카는. 발레아릭 음악이라는 게 나오게 됐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그 풍경이 너무 좋았고 거기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 이게 다구나. 근데 제가 이비자를 보고 온 건 아니니까 정확히는 발레아릭의 약간 변두리를 보고 온 느낌이죠. 근데 거기 풍경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뭔가 이런 분위기를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당연히 작업은 하는 거였으니까 시작은 언제나 됐는데 뭘 만들지가 어느 정도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정해지고. 그러면은 작업은 한국에 돌아와서 시작을 한 건가요? 네, 패트릭 콜리에 빠졌을 때도 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연습작이었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몇 곡을 만들고 이거는 연습이니까 하고 더 마음대로 만들다가 이제 갔다 와서 조금 더 내 음악처럼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만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일은 어떻게 또 여행을 가시게 됐죠? 어쩌다 보니 이게 사생활인가요? 네, 사생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얘기를. 어쩌다 보니 가게 돼서 재밌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얼마나 가셨어요? 한 달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꽤 길게 갔다 오셨네요. 네. 독일에 어디를 혹시 갔다 오셨어요? 독일에 켈른에 먼저 갔다가 켈른 일주일, 베를린 2주, 베를린 일주일, 그리고 켈른 일주일, 그리고 마요르카 5일 이 정도. 근데 또 그 중에서 마요르카에 이렇게 더 영감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쾰른, 베를린 전부 다 좋았고 네.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악이 같이 있는 곳이었고 예술적으로도 너무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는 곳이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냥 원래부터 궁금했던 거는 발레아릭의 원산지였으니까 그 사운드의 그 원산지가 어떤 바이브로 사는지 네. 그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네. 근데 거기 바다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것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사실 말이 스페인이지 거기는 독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독일인이 90%인 휴양지라서. 네.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많이 가는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군요. 네. 마요르카. 아니 저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성 같은 것도 있고 해변도 네. 이렇게 도심이 되게 구도심이라고 해야 되나? 네. 되게 오래된 도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데서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바이브로 살면서 어떤 바이브 음악들을 만들까 뭐 이런 그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그 그림 풍경이었어요. 그거 보면서 여기서 특히나 제가 이제 이따가 좀 들으실 음악인데 리저? 네. 요 리저라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레저. 네, 레저. 네. 레저. 네. 그 레저의 레저구나. 레저 스포츠의 레저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확실히 또 느꼈거든요. 그 셀렉스가 느꼈던 그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 네, 돛담배 바이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쿠아리어스 첫 번째 트랙 이 트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아쿠아리어스? 물병자리? 예. 네. 요거는 일단 물병자리를 떠올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들었던 아티스트 중에 디버보텐이라고 소울락스 아저씨들이 했던 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울락스인데 똑같은 멤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멋있는 음악을 만드는 밴드가 있었어요. 한 20분짜리 트랙들이 막 4곡이 있는 막 10분짜리 트랙이 4곡인가 아무튼 그인데 그 음악들 중에 아쿠아리우스라는 음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떠올라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음악이 먼저 나왔어요. 사실 제목보다는 음악이 그냥 먼저 나오고 사실 재밌게 즐기고 만든 다음에 여기 어떤 이름을 붙여야 어울릴까를 떠올리다가 그 곡의 이미지가 너무 떠올라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근데 일단 그 전에 음악에 쓰인 이 곡에 쓰인 신디사이저나 아니면 표현들이 조금 수중의 무언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물결치는 네네네 뭔가 바다에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였는데 그 곡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나름 오마주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본 거예요. 오마주의 느낌이 있군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이 트랙 들으면서도 그 셀렉스님한테 여쭤보긴 했는데 굉장히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기존에 하셨던 그런 작업들이랑 조금 더 바이브가 굉장히 유연해진 느낌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이게 예전이랑 좀 다른데 이 느낌이 있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 바뀌게 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하시길래 이런 방식으로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사실 어렸을 때 만들었던 음악들은 멜로디를 다루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음악을 만들었지만 항상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고 노트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여러 악기를 통틀어서 같은 선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음악들을 딱 들었을 때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집착이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드럼 톤에서 느껴지는 음정과 멜로디의 음정을 맞추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곡은 확실히 드럼 톤만 들어도 맞춰져 있고 잘 그리고 여러 악기들이 하나의 선율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 집중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곡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성질 때문에 더 부드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사이키델릭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사이키델릭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실연을 더 많이 가미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당시에 그 셀렉스님이 작업하실 때 느껴지는 그거를 최대한
그 직관적으로 좀 당시에 표현하시려고 했던 게 있지 않았나? 네, 저는 콘타이즈를 반만 하기 때문에 네. 반만? 네, 반만 합니다. 콘타이즈를 완벽한 콘타이즈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만 하고 그리고 사이키델릭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레조넌스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것이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네. 이 곡의 베이스에는 레조넌스를 좀 마음대로 움직여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음악과 상관없이 흩날리는 것 같은 느낌에서 되게 이질적인 무언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표현을 해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날로그 작법이 많이 이용이 됐다. 거의 다 아날로그로 이루어진 거죠? 네. 이거 하시면서 조금 어려우신 점은 없었어요? 뭐 물론 이제 셀렉스 같은 경우에는 투톤 쉐입이나 아니면 그 전에 활동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뭐 짬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다루는 것도 워낙에 조금 이렇게 익숙하겠지만 그래도 앨범 통을 그렇게 작업하는 건 쉬운 일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가장 어려웠던 거는 불만족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곡에는 드럼 머신을 딱 하나만 썼어요. 메인 드럼 머신이 TR-626이라고 되게 누르면 샘플 재생되는 그런 구리구리한 드럼 머신인데 그것만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어지간히 구려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아니 그 구린 걸 왜 쓰려고 했어? 구린 게 좋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분명히 아날로그 드럼 머신인 줄 알았는데 샘플이 재생되는 거였고 그 샘플이 심지어 중간에 끊기기도 해요. 어떤 몇몇 악기 소리들은 중간에 이렇게 딱 끊어지는 소리도 나요. 아니 이게 돈 주고 팔 악기에서 옛날 빈티지 악기인데 샘플이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우연히 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알아보다가? 네, 우연히 샀어요. 그냥 샘플 기반 드럼 머신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네, 어쩌다가 주웠는데 이거를 진짜 잘 써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을 하나로 통째로 만들자. 근데 이거를 참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 작업 기간 내내 다른 드럼 톤을 쓰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아니 이 트랙뿐만 아니라 다른 트랙들은 다른 악기를 많이 썼죠. 그래도 이 앨범에 있는 다른 트랙들도 다 같은 드럼 머신으로. 진짜? 킥이랑 스네어만큼은 전부 다 TR-626이에요. 네, 하이햇이나 퍼커션도 그렇지만. 그래서 약간 앨범 자체 좀 통일성이 좀 더 짙어진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이 톤들 특히나 이제 어쩌면은 그 디스코 클래식한 디스코 트랙들이나 아니면 디스코 레이브를 그 성향을 띈 그런 음악들의 사운드 질감의 기조를 약간 이렇게 끌고 가서 셀렉스 스타일로 약간 풀어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답이 밝혀진? 통일성을 위해서 좀 참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워낙에 다양한 그 소스들이 많을 텐데 이미 데이터가 이만큼 있을 텐데 왜 이 톤을 썼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하필 제 손에 들어와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소스에 국한되는 음악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사운드에 국한되는 음악. 그러니까 제 음악은 철저하게 노트에 기반하고 제 음악은 철저하게 톤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드럼 톤을 바꿔도 말이 되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악이 멜로디와 리듬으로서 기억돼야 하는 그런 음악으로 더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운드로 집중되는 음악은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왜 충분히 잘하는데? 아니요, 그게 이제 메인인 것보다는 그 사운드가 서브인 음악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은 노트여야 된다는 철학에서. 원래 그 캐비넷 시절부터 아니면 다른 그런 음악 활동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나요? 그저 어렸을 때는 뚜렷하지 않았을 뿐이었지 취향은 언제나 같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제 음악이 철저하게 노트에 기반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렸는데
밝혀내는데 오래 걸렸을 뿐이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근래 들어서 제가 이제 개인 작업도 근래 이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노트 기반이나 아니면 뭐 멜로디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제가 구조체를 좀 짜놓고 이렇게 작업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저도 그 한번 베를린 쪽에서 잠깐 지내고 그 사람들이 음악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냥 유연하게 그냥 지금 내가 어떤 사운드가 좋은지 이것만 생각하자라는 방식으로 좀 저는 오히려 변환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노트를 이제 셀렉스님은 그냥 난 이 길로 가겠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마음 먹었던 게 또 제 입장에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방황을 좀 끝내고 싶었던 것도 큰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일종의 방황 같은 거였어요? 방황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음악적인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뭐 근래에 아니 아까 근황 토크를 살짝 하면서 방송 전에 근황 토크를 살짝 하면서 뭐 어쨌든 그 나름의 고민이 있었겠거니라고 생각은 짐작은 했지만 이제 워낙에 오랫동안 이제 그 꾸준히 활동을 하던 셀렉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은 또 해본 적이 없네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조금 더 이따가 들어보죠. 다음 곡은 꼼싸입니다. 꼼싸 맞죠? 네. 꼼싸는 또 왜 또 꼼싸일지 이게 또 보니까 이거는 프랑스어입니다. 네, 프랑스어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이런 단어 같은데. 네. 근데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 딱 그냥 디스코, 레이브, 댄스 플로어. 그런 트랙이 2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이렇게 아예 그 그림을 딱 그려놨네요. 제가 딱 느낀 그대로네요. 8곡 중에 2곡 비율로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다 계산된 결과 계산적인 굉장히 기계적인 전자음악가 셀렉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꼼싸 들어볼게요.
꼼싸 듣고 오셨습니다. 꼼싸. 네. 진짜 이 트랙은 딱 들었을 때 댄스 플로어가 딱 느껴지는 트랙이어가지고 아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거. 하이 에너지 댄스 네. 음악을 네.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그 뒤에 갈수록 그 뒤에 이제 연주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펑키한 게 이 극대화가 되는 그 바이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네. 근데 또 이 그 우석 씨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또 작업을 할 때 이거는 이렇게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건지 좀 마지막에 들어간 이 솔로 연주는 원래 하우스에서 즐겨 쓰는 사람들이 즐겨 쓰던 방식인 BPM을 내려서 연주하고 네. 다시 올리는 방식을 써서 좀 복잡한 이런 연주들도 좀 소화할 수 있게, 물론 제가 이 BPM에 연주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겠지.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뭐 연주하면서 수정도 많이 했고 녹음도 많이 했지만 여러 번 네. 그래도 테이크를 돌아갔나요? 네네네. 아무래도 비브라토나 아니면 피치 밴딩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느리게 녹음하고 빠르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재생하는 방법을 썼고요. 네, 이런 클라비넷 같은 소리에 솔로를 넣는 건 되게 디스코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니 또 아까 전 트랙 그 아까 그리고 셀렉스가 지금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서도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패드가 싹 들어왔다가 딱 빠졌다가 자연스럽게 아주 물 흐르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바이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끝 딱 이거 알려주는 게 네.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네.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의도가 있나요? 네, 이거는 DMX 크루의 엔딩을 참고를 했습니다. DMX 크루의 곡들 중에서 이렇게 끝나는 곡이 있어요. 네.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느낌으로 이렇게 짠 하고 끝나는 느낌으로 만드는 게 되게 독특하고 노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은 이제 이런 댄스 튠 같은 경우에는 뭐 인트로나 아우트로도 생각을 해서 뭐 플레이가 되는 것까지 감안을 하긴 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일단 뭐 배제했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이거는 이 트랙은 이렇게 딱 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EP 트랙이 아니고 앨범 트랙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끝낼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EP 트랙이라면은 이게 드럼으로 천천히 끝내서 DJ가 잘 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만, 저는 앨범 트랙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네, 앨범 트랙이니까 그냥 짠 하고 끝내도 너무 멋있겠다. 짠 하고 끝나는 게 오히려 더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이거 저거 싱글로 따로 빼실 생각은 없나요? 그거는 이제 레이블에서 알아서 또 진행하시나요? 레이블에서 뭐 해주면 레이블이 또 한 달째 답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 MM 디스코스 맞죠? 네. 그 이제 바르셀로나, 베를린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레이블 같은데요. 거기는 어떻게 컨택을 하시게 됐어요? 데모를 보냈는데 7개월 뒤에 답장이 왔어요. 7개월 뒤에. 네. 음악 좋은데 이러고. 네. 음악 좋다. 발매를 해보자 하고 제가 너무 좋다. 발매해보자 하는데 근데 바이닐은 초면이라서 안 되겠고 디지털로만 내주자. 그쪽에서는 원래 바이닐 이렇게 프레스를 많이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판매량이 좀 예상이 되는 음반들은 바이닐로 내주는데 보통 레이블들이 좀 이제 바이닐만 내는 데들은 그냥 바이닐만 내주고, 거기는 이제 좀 하이브리드로 하는 곳이라. 거기는 그쪽 그 기반에서는 조금 그래도 어쨌든 그런 팬층이 좀 있는 레이블인 거죠. 네, 판매량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어도 적어도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예를 들면 이쪽 발레아릭 뮤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레이블이어서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발매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5달 뒤에 답장이 왔어요. 근데 유럽 쪽 사람들이 대체로 그냥 이제 일하는 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답장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답장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 그때 답장이요. 한번 쪼아야 되는구나. 다들 바쁘신지. 다 바쁘다기보다
잘 이렇게 일 같은 게 그냥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체로. 아니 그 발레아릭 그런 성향의 사운드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향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이 앨범에서만 이렇게 좀 사실은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발레아릭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발레아릭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발레아릭 취향이라는 거는 사실 80년대 히트곡 모음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비자에서 듣기 좋았던 그냥 그 정도고 나머지의 장르적인 조건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취향이 그쪽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변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 근데 옛날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맞기 때문에 발레아릭으로 부르는 것도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셀렉스라는 이름도 왜 바뀌게 되는지 이거는 궁금한데. 스토리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뚜렷합니까? 캐비넷이라는 이름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기점으로 제가 작업을 안 하게 되면서 캐비넷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안 하게 되면서 좀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이 캐비넷이라는 이름과 약간 사이가 좀 멀어졌다. 약간 더 이상 제 이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질감을 좀 느꼈어요. 모두가 제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좀 어렸을 때 지었던 이름이라 약간 조금 좀 아쉬운 것도 많았고 20살 때 지었던 거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24살부터 생각을 했어요. 사실 23, 둘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그게 이제 군대 뭐 갔다 오고 아니에요. 가기 전인가? 한참 전이죠. 엄청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놓고 어떻게 바꿔야지 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토드 뗄제 아시죠? 그 아저씨 인터뷰를 보다가 이름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토드 텔이랑 자기 이름을 그냥 합쳤대요. 텔제 올슨 텔제 이런 이름이었는데 올슨은 레이블 이름으로 쓰고 올슨 레코드라고 있잖아요. 텔제는 자기 이름이니까 토드 텔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토드 텔이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방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텔렉스라는 프렌치 일렉트로닉 밴드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되게 성구적인, 되게 멋있는 모르겠어요. 멋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프랑스 트로트 만드는 그런 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텔렉스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물론 음악은 진짜로 제가 껌뻑 죽지만 그 유치함에 껌뻑 죽어요 정말로. 근데 그 텔렉스랑 이제 제 원래 이름이었던 캐비넷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법 자체가 오마주예요. 이 작법을 제가 좋아하는 토드 텔제한테 가져오고 제가 좋아하는 텔렉스를 제 이름이랑 합쳐서 만든 이런 이름이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바꿨기 때문에 뭐 따끈따끈하네요. 그래서 계속 불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많이 자꾸 캐비넷이 튀어나올 거를 참고 그다음에 셀렉스로. 전 10년 동안 캐비넷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러나 저러나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C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앞 글자가 바뀌면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면은 코드도 베이스가 바뀌면은 완전 다른 코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 글자가 바뀌면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앞 글자는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생각 구조죠. 누구도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참 독특한 셀렉스님입니다. 다음 곡은 레저입니다. 레저.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앨범의 좀 인터루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앨범의 중심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레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앨범의 그 중심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매끄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또 작업이 됐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 곡은 원래 사실 뒤에 한 곡이 더 있었어요. 이 곡이랑 붙어 있는 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네. 이 곡을 원래는 긴 한 곡으로 만들고 네. 잘라서 앞에가 레저고 뒤에가 다른 곡이었는데 그 곡은 이제 레이블 오너에 의해서 삭제됐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하는군요. 이게 원래 두 곡으로 돼 있던 건데 이어지게끔 디자인돼 있었거든요. 이 곡이 끝나면서 바로 넘어가면서 이어지게.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 곡의 피아노 라인으로 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조금 핀트를 벗어난 느낌이었어가지고 앨범 전체 그림에서. 네, 그래서 일단 저도 거기에 완전히 동의를 했고. 동의해서. 네. 이거 빼는 거 어떠냐? 애초에 레이블 오너가 제가 보낸 데모 중에서 몇 곡만 빼가지고 이렇게 앨범으로 구성을 해서 보냈어요. 순서까지 짜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모를 좀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셀렉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이 순서는 이제 레이블 오너가 정해준 건데 제가 보기에도 정확해서. 그 안목이 이제 또 어쨌든 서로 신뢰가 있으니까 또 그런 거겠죠? 네, 제가 보기에도 너무 괜찮아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5번째 곡 다음에 이제 패트릭스 차차가 나오는 것도 거의 약간 앵콜송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느낌이라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곡을 많이 내주는 것보다는 적게 내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도 너무 동의했고. 그러면 혹시 이 카파 디스코 웍스라는 앨범도 그분이 정해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카파 디스코 웍스라고 지었는데 앨범 제목이 너무 길다고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요구가 좀 있네. 네, 카파 디스코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것만큼은 진짜 안 된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앨범 커버도 자기 맘대로 만들어놓고. 그러게. 앨범 커버도 막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레퍼런스랑 다 보내고 이거 아티스트를 내가 구해서 직접 해볼까 하는데 그냥 말 없더니 갑자기 휙 만들어서 보내요. 그림을 친구가 그렸대요. 근데 이거 그림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폰트를 자꾸 넣는 거예요. 제발 폰트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냈대요. 어이가 없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아무튼 이 카파 디스코 웍스라는 앨범 제목은 이렇게 어렵게 지켜낸 결과인데 너무 길지만 저는 긴 앨범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카파는 무슨 뜻이냐면은 캐비넷과 패트릭 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합성어였구나. 나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카파 디스코 웍스라고 했는데 이게 스페인어인가? 그래서 카파라는 게 뭔가 이렇게 추임새 같은 앞에 꾸민말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꽃바라는 말도 있죠. 뭐? 꽃바도 있죠. 꽃바? 네, 꽃바는 이제 스페인어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쓸까 하다가 그거는 너무 맥락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카파가 왜 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저 CA랑 PA 사이에 하이픈이 있었어요. 까빠로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냥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냥 캐비넷이 만든 패트릭 콜리의 오마주라는 뜻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대놓고 드러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감춰놓은 거고 이거는 장치가 있네요. 누군가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방송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작가의 의도가 또 각각에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물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또 숨겨진 묘미가 있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인터뷰가 없어도 저는 좋아요. 왜냐면은 아무도 안 물어보면은 영원히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흥미로운. 진짜 음흉하다. 근데 저는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게 아주 누군가 알아내지 않다고 해도 저는 계속 감춰져 있는 거에 계속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뭐 저같이 그래도 변태같이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진실이 하나씩은 밝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카파 디스코 웍스가 이렇게 완성이 됐군요. 아니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뭐 되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지만 캐비넷이 셀렉스로
이게 넘어가면서 그 중간에 캐비넷이라는 이름과도 멀어지고 조금 이런 좀 굴곡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네. 작업에 의한, 그러니까 작업 때문에 생긴 뭐 약간 압박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 제가 네. 작업을 중단했던 네. 네. 캐비넷으로의 작업을 중단했던 이유는 네. 일단 누디스코가 재미없어서가 큽니다. 그러니까 누디스코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네. 그 장르 자체를 사랑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자체가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EDM으로 편입이 되었고 네. 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힙스터 같은 마인드보다는 그냥 재미가 없어요. 네. 네, 왜냐면은 그 순간부터 자기 복제를 반복하는 장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자극을 얻을 만한 그런 아티스트들보다는 네. 뭔가 이거 좋지 계속 들어봐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씬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점점. 그죠, 네. 그죠. 항상 팝으로 편입되는 장르들은 그런 수순을 네. 거치잖아요. 예를 들면은 망하기 전에 EDM도 그랬고. 네. 네. 자가 복제. 네, 자가 복제인데 이제 너네 이거 좋아하니까 계속 들어봐, 계속 먹여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어떤 네. 장르든 사실. 네. 사람들이 어떤 이 장르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약간 네. 이거 좋지, 계속 먹어봐. 네. 그게 이게 또 돈이 되니까 또 그게 또 그렇게 네, 진행이 네, 되는 네. 거겠죠.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거죠. 네. 네, 전혀 재미도 없고 그냥 좋은 것을 계속 반복하기만 할 뿐인. 네, 그럼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티스트 네. 입장에서. 나 뭔가 찾았어.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 좋아해. 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반복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아는 거죠. 물론 좋아해요. 네, 물론 좋아하는데 네. 이제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선 배울 게 네. 없으니까. 네. 네, 저는 그런 팬들보다는 좀 지루하게 느껴졌구나. 네, 저는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은데 좀 특이한 걸 쓰고 싶은 그런 거였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오리지널 디스코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디스코 익스피리언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네. 네, 환희 형과 구루 형의 네. 디제잉에 정말 놀라 자빠지고 네. 네. 진짜 막 집에 가면서 울면서 가고 막 디스코가 세상을 구원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2015년쯤에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것은 DJ의 음악이고 DJ들에 의해서 부흥시켜진 음악인데 사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밴드였으니까요. 디스코는. 네. 이거에 대한 엄청난 부조리를 느끼면서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제가 디제잉을 해가지고 그런 근본적인 디스코를 더 연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음악을 만드는 거에 더 익숙하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확히 그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왜냐면 밴드가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내려놓고 아니요 작업은 사실 계속했어요. 그냥 그죠. 뭐 투톤 쉐입 활동도 계속 그냥 진행이 많이 됐고. 고통받으면서 했을 뿐이죠. 네. 네, 많이 고통받으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활동으로 눈을 돌린 거죠. 투톤 쉐입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그냥 라이브 셋 경험을 쌓자. 사실 이게 막 엄청 음악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재밌는 거 해보자 라는 팀을 만들었던 거고 사람들 앞에서 드럼머신 치고 신디사이저 연주하는 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네. 그렇죠. 벌써 지금 투톤 쉐입 활동된 지도 꽤 연수가 지났죠. 투톤 쉐입은 2018년부터니까 17년부터예요. 네, 그래도 되게 많이 됐죠. 네, 지금 한 7년 8년 됐네요. 네, 라이브셋에서 엄청 많이 한 건 아니고 되게 드물게 하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보다. 근데 요새는 이제 투톤도 가볍게 라이브셋을 짜가지고 많이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네. 아무튼 그렇게 투톤 쉐입으로 갔다가 패트릭 콜리를 만나버린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내가 갈 길인가? 약간 원래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제 음악의 소재를 찾는 데 있어서 물론 그동안 연습작은 꾸준히 만들었고 그동안 쓸모 있는 곡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 제가 또 다른 이름인 식스 드림스라는 프로그레시브 트랜스 하우스를 다루는 그런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도 그때 연구한 것들에 있는 것 같아요. 미니멀과 프로그레시브를 연구를 해서 그런 음악을 만들고 약간 그때 방황하는 동안 이제 진짜 많은 습작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좀 보여지게 되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방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아무거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디스코를 놓지 않는 그 심보,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애초에 제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였고 제가 애초에 디스코 못 바라던 거가 네. 맞긴 하지만 저는 이게 본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냥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난 디스코. 그냥 그게 디스코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이지. 네. 거의 힙합인데 이거. 래퍼들이 힙합 표현하는 그런 지금 그런 건가? 말이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게 네. 있죠. 그러니까 힙합이 뭐야 했을 때 내가 힙합이야. 그거는 좀 네. 그렇구나. 네. 저는 그냥 그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으면은 그냥 뭘 느끼냐면 그냥 이런 거 들으려고 태어났구나를 느껴요. 그냥 그러니까 제 감성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음악들. 그리고 이런 표현 기법,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진짜 머나먼 우주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기법에도 엄청난 흥미가 있고 그냥 이것만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하지 하는 생각뿐이라 뭔가 그 운명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이 정도면? 아니 그게 그 어렸을 때부터 캐비넷은 진짜 캐비넷 활동을 치면은 벌써 10년도 넘게 이제 디스코에 빠져 계신 건데. 네. 근데 디스코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냥 이제 좋아하는 게 그런 쪽에 모여져 있는 그러니까, 거일 뿐. 네, 제가 그냥 찾았다고 얘기했던 거는 제 감성에 부합하는 장르들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디스코에 빠졌던 것도 제 감성에 부합하는 걸 찾았던 거고 어렸을 때 누디스코를 했던 거는 왜 그러냐면은 진짜로 클래시컬한 하우스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음악을 시작했던 이유가 그냥 클래식 하우스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냥 90년대 하우스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소울풀 하우스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헤드칸디 컴필레이션이나 아는 사람만 알죠, 요새는. 그때 당시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DJ 카와사키였는데 어린 시절의 감성에도 정확히 부합했지만 지금 들어도 그 아저씨는 드럼을 너무 잘 찍어요. 약간 그 옆에는 이제 그 다이시 댄스가 있었는데 다이시 댄스를 싫어했어요. 드럼을 못 찍어서. 어린 꼰대가 한 말이 있어. 네.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미 드럼 퀄리티 가지고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걸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그때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는데 이게 표현의 한계로 누디스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누디스코는 제가 원했던 장르가 아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카테고리로 묶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근데 많은 카테고리가 그 누디스코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다프트 펑크의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중 하나였고 다프트 펑크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파벌로 나뉘었잖아요. 2010년도에는 이제 저스티스의 아들들과 다프트 펑크의 아들들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프렌치 느낌이 좀 더 막 부드럽게 난다 하면 다프트 펑크 들은 사람들이고 과격하게 난다 하면 저스티스 들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렌치 아들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누디스코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달랐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어렸을 때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우스를. 왜냐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하면서 예를 들면은 누구였지? 그 솔풀하우스 음반들 헤드칸디 이런 거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막 딴 사람들은 좀 유치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올드하게 느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미 나온 지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들이. 근데 저한테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퀄리티가. 왜냐면 드럼 찍는 게 너무 살벌해요. 거의 그 리얼 드럼에 가깝지 않아요? 그걸 MPC로 다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유념하면서 들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저는 그 소울풀 하우스에 들어간 보컬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까사 코로나에서 진짜 질리도록 들을 수 있지만 어렸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치. 또 캐비넷 저기 셀렉스 시발점 이것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곡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곡도 이제 댄스 튠으로 넘어갑니다. 탄젠인가요? 탄젠. 이거는 독일어로 춤추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잘 듣고 오셨습니다. 탄젠이었습니다. 탄젠. 네. 네, 춤이라고 독일어라고 하죠. 네. 네, 이 트랙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도 살짝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곡은 되게 평범한 댄스 트랙을 만들고 싶었어요. 디스코에서, 그러니까 디스코 기반 하우스에서 가장 흔한 스타일이라고 느껴지는 되게 무난한 트랙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조금 더 느린 BPM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꽉 채우니까 또 빨라 보이네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이 드럼 라인, 그러니까 드럼 이미 패턴만으로도 충분한 트랙이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음악을 작업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여러 분야의 그 고수라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이런 뭐 한 분야로 이렇게 파고드는 분들 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 조금 자기가 하는 일이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니멀리즘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좀 덜어내는 방식. 네. 막 더하는 것보다는 덜어내는 방식. 네. 근데 이 트랙에서 딱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딱 이제 뭔가 정제가 딱 돼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정확한 거야. 표현하고 싶은 게 이게 너무 정확해서 이거는 그냥 이제 고수의 영역이다. 네, 저 노트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노트를 어떻게 찍냐에 따라 곡이 달라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예를 들면은 그거 아시죠? 혹시 페이머스 808 패턴 이런 거. 약간 포스터로도 나오는 약간 유명한 곡들의 약간 808이나 909 패턴을 만들어 놓은. 근데 그거를 제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 조금 다르게 찍었다고 아예 다른 곡처럼 들리거든요. 그 유명한 곡들을 전부 알고 있으면은 거기 나오는 곡들을 다 알고 있으면은 똑같은 808, 909 톤이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물론 다 다르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개별 아웃풋 받아가지고 다 다르게 처리하죠. 근데 아무리 사운드가 달라도 예를 들면 스네어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곡처럼 생각나요. 그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 곡을 만들 때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지독해진다면 어디까지 더 지독해지려고 하는 거야? 곡을 하나를, 그러니까 앨범을 만들 때 그 앨범의 드럼 패턴들이 아예 완전히 다르도록 만들 거예요. 똑같은 드럼 머신인데 드럼 패턴이 아예 다르게 느껴지도록 조금 다른데 노트 하나씩 다른데 아예 다른 곡이 연상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악보로도 썼을 때 이 곡은 이런 패턴이기만 하면, 예를 들면은 드럼 패턴을 먼저 들었을 때 그 곡이 떠오르게끔 이 곡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으로 만들어진 건데 요 스네어 라인만 들어도 이 곡이 떠오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작법이면은 나중에 밴드 구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겠네요. 네, 그것까지 전부 생각을 하고. 그런 그림도 있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게 어딨어.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악보로 써도 음악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게 현대 프로듀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토드텔제 아저씨가 밴드 셋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애초에 악보가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악보를 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근데 이 셀렉스의 음악에는 집요함이 있어서 지독하죠. 집요함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게 변태들이 항상 집요하거든요. 앵간한 걸로 자극을 받지 않아서. 그러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식스드림스 그 활동도 살짝 얘기해 주세요. 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트랜스 되게 90년대 같은 영향도 있더라고요. 식스드림스는 제가 연구를 하다가 나오게 된 산물인데, 그러니까 삐져 나온 거죠. 사실 메인 연구가 있고 약간 사이드 연구들이 좀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댄스 트랙들 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미스테리를 좀 밝히고 싶어서 미니멀과 프로그레시브를 좀 연구를 하다가 진짜 멀리 가는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데 좀 시야가 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음악을 듣는데 이제 멀리 있는 소실점이 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점으로 보이는 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을 봤으니까. 예를 들면 손즈 아저씨도 그렇고
정말 막 피라미드 우케이 아저씨도 그렇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듀서들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운드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 아 이거다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것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바이닐 EP가 하나 나왔고요, 독일에서. 네. 그리고 그 같은 계열사 레이블인 다른 레이블에서 네. 컴필레이션 바이닐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천이라는 바이닐 샵에 네. 제 EP가 들어가 있고요, 바이닐. 네. 그 EP랑 그 컴필레이션이 바이닐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션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식스드림스는 이거 이후에도 지금 뭐 데모를 보낸 건 없는데 어디에 네. 그냥 보내면은 뭐 언젠간 되겠죠. 뭐. 이미 또 네. 작업이 된 게 많이 있나 보네요. 네, 더 있습니다. 네. 미니멀 기반으로 해가지고 EP도 하나 내려고 하고요. 좀 프로그레시브 테크노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또 약간 좀 그러니까 묘하게 다른 그 선이 네. 있긴 하네요. 셀렉스랑 식스드림스랑. 네,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약간 저는 어디까지 다르게 하고 싶냐면은 네. 분자 구조까지 다르게 하고 싶어서 아예 다른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작업 방식도 달라야 되지 완전히 않을까? 다릅니다. 쓰는 장비부터 달라요. 네. 네. 그리고 찍는 노트부터 달라요. 셀렉스는 스케일 기반으로 만들지만 스케일에서 벗어나는 느낌으로 만들지만 네. 식스드림스는 스케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늘만 찍습니다. 음을 하나만 씁니다. 네, 아니면 좀 더 미니멀한. 네. 그리고 드럼 머신을 다르게 씁니다. 그리고 사운드 잡는 체계가 다릅니다. 사운드 톤도 그럼 다르게? 톤을 완전히 다르게 잡고요. 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톤을 멀리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만들 때는 그러니까 사운드를 가까이서부터 잡고 이거를 멀리 보내는 쪽으로 잡는데 셀렉스를 할 땐. 네. 네. 근데 식스드림스는 멀리서부터 시작을 하게 해요. 그래서 소리를 되게 작게 작업해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오게끔 소리가. 네. 왜냐면 거의 뭐 자아 분열 수준 이상인데요. 네. 다른 사람인데요, 거의 그냥. 네. 어디까지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는지 도전하고 싶어서. 네. 거의 연기하는 수준이죠. 메소드 연기. 그러네요. 이거는 네. 그냥 제가 단순하게 그냥 여러 가지 그 각자 그러니까 안에 갖고 있는 바이브가 그냥 나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난다면 제가 실패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역시 또 지독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네. 잘 안 됐다. 근데 의도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믹스 마스터는 지금 본인이 다 하시죠? 마스터링은 제가 안 하는데 믹싱은 네. 뭐 충분히 하죠. 네. 네. 그리고 믹싱은 거의 대충 하는 편이라 네. 그냥 저기 모니터 갖춰놓은 상태에서 네. 그냥 제가 가진 스피커랑 제가 가진 콘솔 믹서에다가 한번 물리고 싶으면 물리고 근데 좀 아직 체계가 완전히 잡혀있진 않아요. 믹싱을 어떻게 하는 그런 루틴이 잡혀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귀가 가는 대로 귀가 시키는 대로 이제 좋은 플러그인 써서 이번에 믹스가 너무 좋던데요. 저는 이 앨범 카파 디스코 웍스 믹스가 참 이렇게 간결하고 밸런스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요거는 플러그인을 쓰지 않고 플러그인은 안 쓰고 네 그냥 이것도 다 콘솔 믹서에서 이펙터 쓰고 콘솔 믹서에서 이제 제가 가진 컴프레서 써가지고 조금씩 이제 처리하고 그렇게 볼륨 조절이랑 EQ 다 해놓고 사실 에이블턴으로 믹싱을 한다 해도 EQ 넣고 리버브 넣고 딜레이 넣고 근데 그거를 콘솔로 하는 건 또 다르지.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로 한 거죠.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지독하다. 노이즈를 지우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좀 쓰고 그러니까 노이즈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감상에 방해가 되겠다. 그러니까 노이즈도 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완전히 지우는 건 선호하지 않거든요. 살릴 건 또 살리고 공기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지우는 건 선호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건 좀 지워야 되겠다. 왜냐면은 리버브만 갔다 오면은 노이즈가 많아져요. 그거 뭐 전기 문제 아닌가요? 그냥 뭐 케이블을 저렴한 걸 써서 비싼 케이블을 쓰지 않아서. 근데 막 이제 가끔 이제 아저씨들 만나가지고 음악 얘기하면은 케이블 비싼 거 써야 된다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싼 것도 소리가 좋지만 네. 저렴한 것도 저렴합니다. 저렴한 것도 저렴한 대로. 네. 네. 왜냐면은 굳이 그렇게 비싼 거 약간 노이즈가 없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지지직 소리 좀 나고 막 중간에 접촉 불량 때문에 소리 좀 잠깐 끊기고 왼쪽만 나오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집요한 거에 비례해서 또 반비례라고 해야 되나? 집요한 거 치고는 되게 좀 그런 건 또 유연하네. 왜냐면은 그 지갑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갑과. 케이블이 너무 비싸요, 솔직히. 그래서 비싸죠. 네. 그리고 제가 음악을 만드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도 아닌 것 같아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에는 프로그램이면 충분하다. 음질은 안 좋아도 돼요. 왜냐면은 그걸 충족시켜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미 이제 그 셀렉스의 표현에서는 노트나 뭐 이런 구성으로 이미 충분히 끝냈으니 음질은 사실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신경 써야 할 것과 신경 쓰지 않아야 할 것을 어찌 됐든 정하고 가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냥 기준이 명확하네요. 정해버려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되게 좋아요, 진짜로. 멋있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니악 오브 팔마. 팔마도 도시죠? 네, 팔마가 마요르카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매니악은 접니다. 약간 팔마의 미친놈이라는 팔마의 뜻이죠. 미친놈. 팔마의 미친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 매니악 오브 팔마. 팔마의 미친놈이죠. 네. 팔마의 미친놈께서 팔마의 미친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마요르카 여행 갔을 때 그 되게 그 호텔 수영장에서 찍힌 사진이 있는데 네. 너무 웃기게 나온 거예요. 네. 보자마자 너무 웃음벨인 못 보여드리지만 왜냐면 웃음벨이라서 왜? 너무 웃겨요. 그냥 그거를 원래는 앨범 커버로 쓰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웃기니까. 네. 조금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웃긴 게 어딥니까? 그럼. 근데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니 안 쓰는 게 좋겠다. 첫 앨범인데 이렇게. 근데 오히려 진짜 좋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그죠. 요즘 같은 때는 또 SNS에서 이게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사 빠진 것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막 애매한 것도 아니고 되게 볼드하게 웃기니까 이거는. 근데 아무튼 그 사진이 되게 팔마의 미친놈 같아 보여서 약간 광인 같아 보이는, 약간 미친놈보다는 광인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 음악이 굉장히 이거는 그 뉴에이지한 느낌을 좀 만들고 싶었고. 네.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약간 그 이국적인 완전 낯선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금 우리가 서구권 그 도심 말고 조금 오래된 구도심이나 아니면 그런 아예 그냥 뭐 좀 다른 문화권에서 그런 어딘가를 뭐 이렇게 딱 내딛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신비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막 약간 그런 모험 같은 그런 이미지도 그려지고. 네. 저는 이런 긴 멜로디가 끝이 나지 않는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오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후딱 가요. 이런 멜로디를 들으면은 시간이 잘 가요. 그러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심리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데 긴 선율을 들으면은 듣는 사람이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져요. 왜냐면 시간이 잘 가서요. 네. 그걸 듣느라 시간이 잘 가니까. 굉장히 골 때리는. 네. 그러면은 음악을 내가 되게 좋은 음악을 들었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심장이 빨리 뛸 때 고백하면은 왠지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그 남녀 사이에 뭐 무서운 영화를 본다던가.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인간의 심리를 긴 선율을 만들면은 좋게 들려요. 사실 이게 음악적으로 좋다라고 느껴진다고 봐도 무방한데. 왜냐면 시간이 잘 가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긴 선율을 넣어봤고, 요 베이스 라인은 조지오 모로더의 베이스 라인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요 신디사이저 라인과 이런 선율적인 느낌들은 뉴에이지 음악, 아슈라의 뉴에이지 음악에서 차용을 한 느낌입니다. 뭔가 대놓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어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마요르카, 팔마 뭐 이쪽에서 여행하실 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되게 뭐 다른 건 뭐 휴양지니까 별거 없고요. 미친놈이 됐던 어떤 상황이 뭐 재밌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뭐가 좋았다 아니면 뭐가 좀 와닿았다 뭐 이런 거? 그냥 어딜 가든 그냥 되게 좋은 풍경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어딜 가든 독일인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켈시라고 쾰른 맥주가 있어요. 쾰른에서만 볼 수 있는 맥주인데 독일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베를린에서도 병으로 팔긴 하지만 근데 마요르카에 켈시 집이 있는 거예요. 켈시 맥주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독일 아저씨들이 이제 술 마시면서 떼창 부르고 있고 여기는 스페인인데 왜 켈시 맥주집이 있고 여기에는 쾰른 사람들만 있는가? 근데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왜 가까운가? 아니 그것도 아닐 독일에서 제일 가까운 휴양지예요. 그래서 거의 점령당했어요. 거기서 이제 모든 메뉴가 독일어로 되어 있고. 그렇지 뭐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중국어 써 있고 뭐 이런 느낌. 일본 가면 한국어 쓰여 있고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었고 나머지는 되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엄청 막 그렇게 이국적이지도 않아요. 되게 좋아요. 그냥 바다가 전부 다예요, 사실. 바다. 네. 그리고 스페인의 스페인이라기보다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집들. 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게 되게 이국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사진으로 확실히. 봤을 때는 네. 그게 그러니까 저도 베를린 가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다르게 못 느꼈거든요. 저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도시는 다 똑같고 사람들이 치이고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완전 그런 좀 아쉬운 게 그때 좀 몸이 아파가지고 저는 스페인이랑 뭐 이탈리아랑 뭐 이런 데 못 갔는데 네.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도심이었어서 그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네. 되게 좀 진짜 완전 다른 분위기의 문화권. 네. 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맞아요. 아, 확실한 거는 네. 그 마요르카에 냄새가 나요. 발레아리케 냄새가. 공기 중에 네. 그 휴양지의 냄새가 있는데 네. 저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휴양지의 그 바다 냄새인데 네, 바다 냄새, 지중해 냄새, 비릿하고 지중해 냄새가 좀 있어요. 지중해 냄새. 네. 뭐 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중해 냄새 맡고 오셨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패트릭스의 차차라는 트랙이 남았어요. 이 트랙은 먼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패트릭 콜리를 대놓고 오마주한 제목과 네. 그런 표현들이 대놓고 들어있고요. 그냥 너무 오마주 덩어리예요. 네. 그리고 리듬은 차차차 리듬으로 했고요. 네. 네, 원투 차차차를 원투 차차차의 그 들을 차차차.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은연중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의도적으로 대놓고 쓰지 않은 느낌도 있고요. 네. 원투 차차까지만 해요. 차차차는 아니고. 네. 네. 차차. 네, 그래서 차차. 근데 차차가 더 정확한 장르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이 차차를 만들기 위해서 또 차차 선구자분들의 음악도 들어보고. 네. 차차차가 어디서 왔는지도 정확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표현하셨던 것처럼 이 앨범의 그 앵콜곡 같은 느낌?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레이블 오너가 짜준 순서인데 네. 매니아곡을 팔마가 이제 거의 엔딩곡 같이 느껴지는 거였다면 네. 이 곡은 이제 안 끝났지롱 트랙이라서 짠. 네, 되게 그런 부분에서 잘 네. 만들어 놓은 순서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네, 요거는 전반적으로 패트릭 콜리의 표현들이 좀 녹아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카파디스코 웍스라는 앨범의 6번 트랙이고요. 패트릭스 차차입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패트릭스 차차 원투 차차차였습니다. 네. 자, 이 앨범을 지금 다 들어봤는데요. 앨범 작업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작업 기간이 워낙 길어가지고 사실 기억이 얼마나 다 안 나요. 걸렸죠? 뭐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다 완성했을 때까지를 해보면은 한 1년 반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1년 반. 네. 그리고 데모를 보내고 발매되는 데까지도 1년이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 딜레이 그쪽에서 안 읽어서. 네, 안 읽어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로 뭐 바이닐도 아닌데 2년 넘게 걸렸네요. 그래서 그렇게 걸렸고. 맞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자 되게 노트로 작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실제로 메모를 하면서 어떻게 좀 하고, 예를 들면 이 곡은 좀 어떤 필인을 쓰고 아니면 이 곡은 어떤 사운드를 쓰고 이런 걸 좀 무슨 약간 집착하면서 정리를 해놨던 그런 것도 있고, 좀 집요하게, 그리고 또 되게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3-4곡 정도 더 있는데 그게 없어진 것도 아쉽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할 곡이 있긴 했지만, 네. 그런 것도 이제 싱글로 나중에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전혀 재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폐기물이기 때문에. 네, 만들다가 예를 들면 저는 곡을 완성해 놓은 게 진짜 많은데 버려진 것도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그게 아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전혀 아깝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서 믹싱도 다 했지만, 네. 왜냐면은 버려질 곡이었기 때문에. 좀 더 과정에 이제 집중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곡 작업물이 워낙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제가 작업을 뭐 어지간히 많이 해야 말이죠. 네.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율이 좋아야 되는 거지 막 수율이 100%는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라. 네. 물고기야? 네, 수율이 좋기만 하면 돼요. 70%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뼈가 잘 발렸네. 네. 그래서 먹을 게 많은 거기만 하면 되지 아예 안 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냥 그런 버려진 곡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레스트 인 피스. 네, 그중 하나가 이제 이 패트릭 콜리의 지고트라는 곡을 카피한 게 있어요. 아예 카피를 해버렸어요. 네, 아예 카피를 했는데 제 식대로 카피를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온 그거를 앨범에 넣고 싶었는데 이거는 안 넣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뺀 거거든요. 네, 그거를 틀어놓기 위해서 한번 준비는 해놨고요. 네. 이제 저희가 방송 한 곡 정도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 곡은 이제 이번 카파디스코 웍스 셀렉스가 작업하면서 좀 영감 받았던 트랙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한 곡만 선곡해서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방송 끝나기 전에 셀렉스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셀렉스로는 이제 좀 댄스 트랙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앨범을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EP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EP는 실험적일 수가 없어요. EP는 대중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앨범은 개인적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EP는 레이블과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에서 좀 연구하셨어요? 네,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은 어때야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EP는 어때야 하는 것이 좋고, 약간 동양 철학 같은 느낌으로다가 EP는 어때야 하며.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의 디스코그래피나 이런 걸 연구해 본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러면서 좀 제가 생각을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앨범으로는 EP처럼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앨범은 더 가능한 최대한 변태처럼 만들고, 앨범에서 평범한 느낌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앨범에서 뭔가 그 실험을 안 한 느낌이라든가 도전을 하지 않은 느낌, 이거는 최대한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앨범 평점들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앨범 리뷰들을 보면은
좀 이제 점수가 낮은 앨범들은 도전을 안 한 앨범들이고 점수를 높게 준 앨범은 그냥 네. 도전을 한 앨범들을 높게 줘요. 네, 점수를 많이 받고 싶은 뜻이 아니고 그냥 네. 제가 그렇게 느껴요 이미. 아. 네, 이미 제 스스로도 네. 제가 앨범을 되게 앨범째로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네. 저한테 있어서도 표본이 되게 많은데 이미 저부터도 그렇게 느껴요. 좀 아 이러면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런 굳이 앨범을 왜 만들었지 싶은? 근데 아티스트적으로 그 네. 만약에 이제 한 아티스트가 있었을 때 이 다음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그림상 더 예쁘겠다 이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EP가 나와야 네. 이 사람이 이런 그 좀 틀 수 있는 트랙들도 잘 만드는구나 또 증명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연구도 하고 있어요 사실 또. 네, 셀렉스의 아이덴티티로 댄스 트랙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이 더 좋을까? 어떤 취향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어떤 느낌으로 만드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앨범도 이미 컨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EP를 2장을 내고 나서 다음 앨범을 좀 내기 위해서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니면 트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만. 네, 그림이나 밑그림만. 아이디어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사실 산더미로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면 천천히 풀어내면 되잖아요. 네, 네, 그쵸, 그래서 다음 앨범은 뉴에이지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더 제대로 장미셸 자리를 해보고 싶어요. 아 그쪽으로 가는 거다. 네, 반젤리스를 해보고 네, 싶어요. 네. 충분히 오디세이.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아예 드럼이 없는 앨범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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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더 그 실험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저는 그 표현을 어쨌든 아티스트가 자기 음악을 한다는 거는 표현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제약이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리고 또 특히나 셀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음악 작업하는 것도 쉬지 않았고 굉장히 이제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고수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작품이 더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지독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지독해지세요. 진짜. 그리고 혹시 계획,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목표라 네. 하시면 어떤? 아니 어쨌든 이런 트랙들을 만들면서 뭐 어딘가에 이렇게 발표를 아니면 어딘가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런. 저는 네. 많이 내는 게 목표인데요. 네, 앨범을 5장까지 내보는 게 목표인데요. 제가 만들 수 있는지도 네. 따져봐야 되고 네. 그것이 유효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의미 있는 것들이었으면 수율이 높은.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앨범 하나하나가 네. 그 저한테도 의미 있고 듣는 네.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네. 것들이어야만 해요. 네. 그래서 꽤나 어려운 목표죠. 근데 외부적인 목표는 딱히 정하진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 어디에 가고 싶다라든가 네. 어느 레이블에서 내고 싶다. 내고 싶은 레이블이야 너무 많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다른 뭐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서 디제잉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음악적인 목표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도전. 네. 네, 음악적인 도전. 네. 그러면 혹시 인간 최우석으로서의 네. 목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살면서 이거는 좀 내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다. 영화 음악과 게임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요. 게임 음악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리듬 게임 음악 좀 몇 번 했었는데 그런 게임 말고 이제 아예 사운드 트랙으로 이 게임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게임 전체의 테마와 네. 모든 감상을 다 만드는. 왜냐면 제가 지독하게 좋아해요 그거. 네. 네. 그리고 네 영화 음악도 그렇고요. 전부 아티스트 목표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래요? 네 인간적으로는 진짜 없어요. 지독하다 진짜. 네 정말 네, 음악 만드는 기계입니다. 여기 오늘 음악 만드는 기계를 모시고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이 소박할 정도로 아무것도 다른 목표를 세워두지 않았어요. 되게 참.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오래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나왔네. 그러면 네.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냥 오래 하고 싶어서 네. 약간 자가 발전으로 굴러가게 하고 싶어서 네. 하는 것 같고. 아 맞다, 제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 의미 있고. 등남하셨나요? 네? 그거는 아직 아니고요. 아무튼, 네. 말씀해 주시죠. 정말 저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 될 만한 일이 생겼는데 네. 9월 달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 네. 조르지오 모로도 아저씨가 할아버지죠. 네. 예, 할아버님이 오시는데 오. 왜냐면은 평생 공로상을 네. 이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드린다고 해가지고 초빙을 하신 거예요? 초빙을 했는데 이제 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르지오 모로도의 그 시상식의 오프닝 공연을 맡았습니다. 오, 이건 진짜 축하. 네, 그래서 진짜. 조르지오 모로도의 앞에서 조르지오 모로도의 곡을 편곡을 해서 히트곡 모음집 메들리를 라이브로 연주하게 되었는데 진짜 축하드려요. 어쨌든 이거는 레전더리이면서 또 특히나 셀렉스가 이제 워낙에 또 진짜 리스펙하는 아티스트니까. 네, 저는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 명예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부가적인 뭐 플러스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진짜 의미가 있겠네요. 의미 있고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준비를 좀 잘 하고 싶어요. 앨범에 또 베이스 라인도 이제 모르도.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앞에서 제가 재롱을 떨 생각을 하니까 재롱잔치. 너무 벌써부터 진짜 설레겠다. 납니다. 진짜 설레겠다. 뭐 앞에서 영접하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 일이니까. 근데 거기서 또 공연을 한다면 대단한 일이죠, 진짜. 너무 눈물이 납니다. 벌써부터 제가 울면서 공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음 참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기계는 아니었다. 다행히. 다행히 감성은 있다. 아무튼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방송 진짜 제가 급하게 연락드린 것 치고는 너무 감사하게 그냥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만했나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앨범 만들면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아야만 하고요, 사실. 그렇죠. 저는 아티스트 인터뷰를 전부 다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뮤지션이 되는 것이 너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평소엔 안 하더라도 여기서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죠. 오늘 또 이것저것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최대한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잘 이렇게 이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진짜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마지막 곡은 이제 셀렉스가 셀렉한 이번 까빠 디스코 웍스 앨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곡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곡은 패트릭 코울리의 스쿨 데이즈라는 앨범에 있는 지고트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시작으로 제가 이 곡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제 이 곡을 따라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됐는데 사실 앨범에 이 곡의 카피곡이 있었어요. 앨범에 들어갈 뻔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뺐고요. 사실 원래 또 이만큼 더 많은 이제 트랙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 듣기는 좀 아쉽지만 이거 어떻게 만약에 혹시 그 좀 공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애플뮤직 플레이리스트가 공유가 돼가지고 제가 공개로 혹시 뭐 해놨거든요. 셀렉스 검색하면 나오나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링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오늘 이게 방송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셀렉스 음악과 이 세계관에 조금 더 이렇게 밀접하게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링크를 좀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아마 비슬라 FM이 이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거기 댓글로 또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좀 셀렉스가 어떤 마음가짐이나 아니면은 이런 마음으로 음악 작업을 했는지도 한번 더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음악을 듣고 저도 지금 만들게 너무 되었는지 네. 확실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트릭 코울리의 지고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 미술 FM.